회계의 첫걸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회계하면 어떠셨어요? 네, 상당히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셨죠? 상당히 어렵고 멀리하고 싶고 또 주로 이제 회계팀이나 하는 업무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회계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회계를 많이 친숙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 요즘은 본인이 그냥 살아가는데 또는 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회계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회계라는 것을 친숙하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회계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요. 회계의 순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 안에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는데 재무제표 안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주요 계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주요 계정이며 그들이 말하는 이슈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들을 받는데 외부감사, 회계사들을 통해서 외부감사를 받는데요. 외부감사는 어떤 회사들이 받고 그 다음에 감사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계와 접목시켜서 조금 넓은 범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배우셔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두고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두고요. 우리가 천천히 친숙하게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포장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포장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회사를 출퇴근하다 보니까 근처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본인 와이프가 평상시에 음식 솜씨가 뛰어났고 그 다음 사교성이 높은 것을 생각해서요. 와이프가 한번 이 장사를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마침 평상시에 부업을 찾고 있던 한포장 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요. 마침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회사 근처 옆 골목에 또다시 포장마차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포장마차를 해볼까 하고 예산을 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사례를 들면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꼭 포장마차가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직장인분들 누구나 언제든 힘드시면 어떠시죠? 네, 회사 그만두고 한번 내 사업 해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이번 이제 회계를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볼 건데요. 내가 한번 직장을 이제 만약에 그만두게 되고 내 사업을 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고 중간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회계적으로 특히나 회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포장 씨는 아내 되는 분하고 같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니까요. 포장마차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포장마차가 한 700만 원가량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원재료 같은 걸 원자재를 넣어둘 소형 냉장고가 필요했는데요. 그것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앉을 의자하고 식탁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이식으로 한 20개가량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25만 원가량 들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해야 되니까 주방 기구나 각종 식기류가 한 15만 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게를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약 난 자리를 보니까 5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포장마차를 한번 진행해 보는 데 있어서 초반 투자 금액이 1340만 원가량 예상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 예산 내역을 한번 볼까요? 대다수가 사업에 뛰어드시면 마치 음식 장사를 했다. 그리고 철수하면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실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세요. 그래서 손익이나 내가 남는 장사, 추후에 만약 가게를 계속 잘하든 아니면 중간에 폐업을 하든 이런 것들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남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포장마차 700만 원 주고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과연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어치 그 시설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1년, 2년 되면서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이 취득했던 700만 원어치는 회수하기 힘들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각이 되면서 추후에 한 700만 원가량보다는 못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겠죠. 가끔은 오히려 내 가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오히려 700만 원을 회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복구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사업을 하실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소형 냉장고나 또는 식탁 의자, 기구, 식기류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소형 냉장고 쉽게 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고니까 본인이 취득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 회수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많이들 생각하신 게 임차 보증금만큼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500만 원 전부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500만 원 전부를 명목가액으로는 회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돈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죠. 시간 개념이 있어서 생각해 보시면 실제 그때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 금액 자체는 그때 당시의 화폐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감액돼 있다고 보시면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계를 접하더라도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같이 접목시키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포장 씨가 수중에 가진 것은 얼마가 있느냐? 이제 예산을 1,340만 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 투자 금액에 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한포장 씨 본인이 스마트 정기 적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만기가 돼서 700만 원가량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되는 분도 예금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한 300만 원가량 예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1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업 초기 투자금은 1340만 원이었습니다. 모자라죠. 340만 원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이 모자란 돈은 대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자란 돈 340만 원만 딱 하면 어떻게 되겠죠? 중간에 운영할 때 운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버퍼를 두고 추가 차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500만 원 차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본인들 자신들의 돈 1000만 원에다가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500만 원 합쳐서 초반에 투자 금액, 조달한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은행 대출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 5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죠? 빌리는 순간 공짜인가요? 아니죠. 이자 비용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자 비용 지불하면 매년에 우리가 원금 말고도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은 남의 돈 쓴다라는 게 상당히 이 점이 무서운 것입니다. 영업이 잘 된다라면 사실 그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계속적인 이자 비용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장기 불황 때는 타격을 입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 항상 고려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조달한 금액과 총 투자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조달 내역은 자신들의 돈, 부부의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한 돈, 은행에서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조달한 돈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해야 될 돈이 아까 계산해 봤으니 1,340만 원이었죠. 그래서 1,500만 원 조달한 현금에서 1,340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 남겠죠? 160만 원이 남습니다. 자, 지금 현재 1,500만 원을 갖고 왔지만 투자해버리면 160만 원 남습니다. 대다수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특히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160만 원 현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리스크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한 실물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걸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가 본인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보죠? 베이스 시나리오를 갖고 가시지만 이때 대부분은 좀 더 이거보단 잘 될 거라고, 본인 사업은 잘 될 거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워스트 시나리오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액 160만 원, 어쩌면 이것밖에 남지 못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임차보증금이 있지만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워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이랬을 때 본인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사업하라는 얘기죠. 그 말 뜻은 결국 차입했을 때
내 돈으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잃어도 상당히 마음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만 차입을 많이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음 사업을 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160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나왔어요, 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스트 시나리오도 항상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출 내역 한번 더 보실까요? 1,500만 원 갖다가 포장마차 700만 원 지출하셨고 소형 냉장고 100만 원, 임차보증금 돌려받을 돈이죠.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간이식 식탁 의자 20개 25만 원, 그다음에 주방기구와 식기류 15만 원에서 1,340만 원 이렇게 실제 현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자, 실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해보니까요. 네, 장사는 그래도 예상보다 잘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대다수가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통상 자영업자 중에 3년 안에 폐업할 확률가 뭐 50% 이상 된다라는 말도 있고 뭐 통계기관에서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건데 네, 이분은 다행스럽게 상당히 장사가 초반에 잘 됐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일손도 모자라서 오히려 3월 달부터는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3월부터는 아르바이트생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시간제로 고용하기로 합니다. 자, 좋은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좀 추가적으로 들지만 그만큼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포장시의 아내 되는 분이 장사를 계속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요. 네, 와이프 되신 분이 상당히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게도 좀 확장해 보고 싶고 규모를 넓혀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업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동업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항상 사업이라는 거, 동업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조금 잘 되면 그런 뭔가 초기에 확장하고 싶은 욕심에 동업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동업자는 처음엔 가족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상당수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동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쪽이 우리가 이제 회계적인 파트나 이런 재무적인 파트로 보자면 결국 동업자가 왜 틀어지느냐. 특히나 이렇게 한포장시 와이프 되시는 분들처럼 장사가 잘 되는 상황에도 동업자끼리 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수익 배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수익 배분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동업자들이 서로 좋은 사이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죠. 오히려 자금을 똑같이 댄다라면 계산하기가 편해져요. 수익 배분이. 하지만 어떤 분은 자금을 대고 어떤 분은 뭐 음식 솜씨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영업적인 측면을 당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사업하게 되고 이런 조그만 장사를 하더라도 동업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풀려면 당연히 이번 과정에 회계처럼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쪽에 수익 배분이나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많이 포함시켜서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좀 동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업자가 이제 좀 평상시에 한포장시에 이제 친한 친구분이 있었는데 요분 성함이 이제 한동업 씨예요. 이름이 재밌죠? 한동업 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동업만 좀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포장시의 와이프 되시는 분 포장마차를 주의깊게 보다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업에 대한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한포장시한테 물어봅니다. 자네 와이프가 장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됐는데 한 해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회계적으로 연결시키면 무슨 뜻일까요? 네,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은 포장마차 장사를 통해서 당신 자네 한포장시 자네 와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빚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뭘 물어본 거죠? 네, 회계적으로 치자면 네, 한포장시 와이프 되실 분의 그 사업이 비즈니스가 자산 상태는 얼마고 또 부채 상태는 얼마인지 그래서 결국 순자산, 재산이라고 표현했지만 회계적으로는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포장마차 장사 순수익을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얼마나 벌었냐와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얼마나 벌었냐는 매출액을 물어봅니다. 쉽게 매상을 물어본 건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매출액 자체가 전부 내수 중에 남는 건가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은 운영비용도 쓰고 원재료를 포함한 인건비, 운영비용도 쓰는데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하고도 얼마나 남았는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회계적으로는 연결시킨다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거지만 손익계산서 측면을 물어본 것입니다. 동업자의 이제 이런 질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에요. 한포장 씨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장사는 잘 됐는데 틀림없이 돈을 좀 번 것 같은데요. 꼼꼼한 아내가 매일 매상과 그다음에 재료비는 체크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정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고 친구와 이제 동업자로 나서려고 하던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는 아내분하고 이제 매일매일 정리해오던 장부를 참조해가지고 1년 동안 벌었던 매상과 지출액과 현재의 재산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회계적으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사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상당히 거창하게 보시는데요. 사실은 개인 용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개인 자산도 그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쭉 끝까지 들어보시고 개인 자산 상태나 손익이나 수입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돈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포장 씨가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일일 장부들을 다 체크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떤 손익을 올렸고 어떤 재산 상태인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부터 한번 보시면요. 1년 동안의 매상을 보니까 약 5천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일일 장부들을 다 합산했겠죠. 그리고 음식 재료 구입비로요. 2천만 원가량 썼고 월세를 50만 원가량 지불했는데 1년 12개월이니까 6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수당으로 10만 원씩 10개월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왜 10개월이냐면요. 네, 초반 1월부터는 한포장 씨 와이프 되신 분이 혼자 하다가 3월부터 장사가 잘 되면서 3월부터 고용했죠. 그래서 10개월을 곱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운영비용으로 수도세라든가 가스요금, 전기료 등 그 외에 잡비 등으로 해서 100만 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처음에 본인들 돈으로만 사업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네. 500만 원 은행에서 차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차입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차입금이란 건 무서운 건데 우리가 잊고 있다가도 매달 이자가 나가죠. 그래서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자율이 20% 제시되는데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이번 사례는 20%를 했지만 사실 상당히 고금리죠. 네, 높은 이자율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4, 5% 정도의 차입을 해오는데 뭐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이자대도 싸 보이지만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상당히 항상 이자 부담이라는 건 뭐죠? 장사가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그 이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입은 신중하셔야 되고 그런 이자 그걸 영업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 항상 그것들을 감안한 차입 규모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출 내역을 다 합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2,9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장사한 순손익 한동업 씨가 질문한 거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순손익 한번 따져보니까요. 5천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차가면 2,100만 원이 한 해 동안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순손익이죠. 자, 2,100만 원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걸 월급 직장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월급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175만 원가량 남긴 꼴이죠. 그렇다고 하면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에 매달린 분들이 열 몇 시간씩 막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큰 수익을 올렸다라고 또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고도 다 계산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조금 추후에 우리가 회계처럼 점점 진도를 나가면서 다 배우시게 되겠지만 여기서 빠진 비용이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그런 투자 시설들의 감가상각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어떤 시설비가
특히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어떻게 됐죠? 트렌드에 맞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몇 년에 한 번 대수선처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들어가고 이미 들어갔던 것들이 회수 100% 못한다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2,1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요거보다 조금 덜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인 사업이든 자영업을 하실 때 항상 이런 회계적인 수치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된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장사를 그만하거나 아니면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내 수중에 남는 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비용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요즘 이제 커피숍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세요.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상당히 브랜드 있는 거는 한 5,000원까지도 되니까 커피 원두 가격만 생각하고 그거 대비 상당히 많이 남는 줄 아세요. 하지만 이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매상 올리는데 연관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를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면 사실은 예상한 것만큼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또 물음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친숙하시면서 사업을 해드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이번에는 아까는 순손익, 한동없이 질문에 순손익을 찾아봤다면 이번엔 한 해 동안 장사한 결과 재산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상태, 일단 현금으로는 1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700만 원짜리 있고 소형 냉장고 100만 원, 그 다음에 식탁 의자가 25만 원어치 실물로 있죠. 그 다음에 기구 식기류 15만 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내준 돈 있죠. 환급 받을 돈 5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액은 700만 원, 100만 원, 25만 원, 15만 원 돼 있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는 사실 물음표죠. 이미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사업이라면 이제 감안해야 되고 이 과정을 쭉 들으시면 회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것까지 삼각해서 순 장부가액으로 집계하시는 습관까지도 들이신다라면 상당히 이번 과정 성공리에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포장마차, 소형 냉장고, 간이식 식당 및 의자, 주방기구, 각종 식기류 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500만 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금전적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임차보증금은 조금 자세히 보시면 월세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임차보증금 왜 낼까요? 네, 월세보증금은 이런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은 사는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세를 낸 기간 동안 보증의 성격으로 맡겨놓는 것입니다. 왜냐? 현재 이제 돈이나 물건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임차 기간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재산 상태를 이제 알려면 이들의 금액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현금은 아내가 관리하던 가계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 쪽에 이제 수입액과 지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현금 측면으로 보면 수입액이 어떻게 됐죠? 네, 일단 한포장 씨와 한포장 씨 와이프가 1,000만 원을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회계적으로는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인이 됐죠. 그리고 은행에서 부족한 500만 원을 조달해 왔습니다. 역시 수입액 캐시인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출은 뭐가 있죠? 초반에 시설투자, 포장마차 등에서 초기 투자비로 1,34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1년 동안에 매상 5천만 원. 그리고 음식, 재료비 같은 거 2천만 원 지불했고요. 그 다음 월세로 600만 원 지불하고 기타 운영비용으로 300만 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한번 보시면 일단 초기 투자비와 그 다음에 영업을 통한 매상까지 해서 6,500만 원이 수입액으로 들어왔고 지출은 총합이 4,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금 잔액은 2,26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포장씨 1년 동안 장사로 번 돈과 현재 재산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산 상태와 현금이 똑같은 것일까요? 네, 또 아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장사로 번 돈은 2,1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벌어들인 돈과 차감한 비용을 했더니 2,100만 원이 남았고요. 요거는 좀 별개로 봐주세요. 요거는 손익계산서 측면, 나중에 회계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 손익계산서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연말 시점에 1년 지나고 나니까 현금 보유액이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2,2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설물로 포장마차 등에 7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25만 원, 15만 원에서 1,340만 원어치 실제 실물이 남아있고요. 그러나 이거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산 총액은 현금 보유액인 기말의 현금 보유액인 2,26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실물 1,340만 원 합쳐서 얼마 될까요? 3,600만 원이 현재 자산 총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내 재산일까요? 아니겠죠? 은행에서 빌려 500만 원 부채가 있기 때문에 빚을 500만 원 차감하면 실제적으로는 3,100만 원이 순자산, 나중에 회계적 용어로는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또 2,100만 원 아까 장사로 번 돈을 매칭시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설명하기엔 조금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제표 읽기를 통해서 차분하게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총 자산은 3,600만 원. 여기서 총 재산이라고 했는데 재산이 여러분들이 이제 와닿으시지만 회계적인 용어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총 자산으로는 3,6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실제로 내 순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빚을 빼야 되겠죠. 부채. 부채 중에서 차입금인데 500만 원 차가면 3,100만 원이 순수한 재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표현이죠. 회계적으로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3,100만 원이 순자산으로 남게 됩니다.